안녕하세요. 인생보험의 이준희 설계사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보험 설계사의 수익 구조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PD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 질문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PD님, 네.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주변에서도 이직을 할 때 보험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험 쪽에 많이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익이 어려워져서 되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처음에 준비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보시고 그냥 나는 보험 설계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직을 고려를 할 때 가장 좀 현실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나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거에 앞서서 혹시 사람들이 왜 요즘은 그냥 원메이커보다 좀 법인으로 많이 가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 원메이커 회사보다 GA, 법인이라고 하는 GA 쪽으로 설계사들이 상당수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하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의 상품을 파는 것보다 여러 회사의 상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GA로 가는 것이 본인의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소득을 창출해내는 측면까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GA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 설계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기반이 없잖아요. 네. 뭐 지인한테 이렇게 보험 상품을 팔아도 많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원메이커는 제가 알기로 기본급이 있는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기본급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원메이커 회사에서 기본급을 준다라는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을 뭐 몇 개월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을 하나도 못 했는데 회사에서 그 돈을 그냥 무조건 공짜로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줬던 돈에 대한 만큼 실적이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그 돈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본급을 준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기본급으로 얼마 일정 부분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발생을 시켜야지만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다시 보험회사에다가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환수가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돈을 뺏어가는 거죠. 저는 기본급이 그냥 정착하라고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환수를 시킬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이 좀 새롭네요. 처음 들었어요. 네.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환수라는 것이 줬던 돈을 다시 이제 보험회사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무서운 거죠. 그만큼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네. 시작을 할 때 네. 그래서 조심히.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러신 분들 있어요. 보험 일 너무 위험하고 폐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가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야, 너 이 정도 해야 이거 받으니까 이 정도 무조건 해. 어떻게든 맞춰봐 해서 본인 돈으로 어떻게든 막 맞춰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생활에 힘들어지고 돈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계약이 유지가 안 돼서 깨지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환수, 그리고 유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당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보증보험까지 끊어놓고 보험회사에서 환수를 개인에게 내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돈이 없을 때 그 환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많이 만들어내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그 판매 방법, 판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본인이 열심히 일과 시간 동안 일을 해냈던 분들은 그런 일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죠. 그런 환수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겠지만, 네. 일부분이겠지만 뭐 조심해야 될, 미리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수수료 체계가 궁금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길게 내는 네. 생명보험 같은 그런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화재보험 같은 이제 1년 연 단위로 갱신하는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각 회사마다 이제 그 수수료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상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고객분들이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은 짧으면 뭐 4박 5일, 길면 뭐 일주일에서 2주, 한 달,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그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보험은 정말 인터넷에 맡기시는 게 설계사를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러 명이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네. 일일이 다 입력하고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수당은 정말 몇백 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약간 서비스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여행자 보험 들 때 한 3박 4일 기준으로 10,000원이 안 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제가 정보를 드리고도 이거 설계사분이 한 500원이나 가져가시면 많이 가져가시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일단 네. 인터넷에 맡기는 게 설계사를 돕는 일이라는 거. 인터넷에 맡기시고 설계사분한테 혹시 사후 처리, 무슨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하세요. 그래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갱신하는 화재보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애용하시는 상품인데 1년 화재보험 해봐야 뭐 7만 원, 10만 원, 뭐 크게 나가는 건 뭐 20만 원 이 정도인데 요것도 조금 뭐 10,000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객의 입장도 그렇고 설계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접 처리하는 게 좋아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처럼 다이렉트 상품이 따로 있나요? 있죠. 인터넷에 요청하면 해주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요청하려면 그냥 해당 보험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유리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GA 형식의 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화재보험 전문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많이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정말 작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장되는 규모가 상당히 큰 보험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설계사분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그렇죠. 그래도 내 고객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재보험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 가끔 고객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하나 했는데 선물도 안 주고 네가 해주는 게 뭐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상과 직원들하고 입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고객 입장에서 보상을 많이 받고 빨리 처리가 되는지, 사고 과실 비율도 최대한 우리 고객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틀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들, 엄청 고된 작업이고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두 달, 몇 달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물을 안 주냐? 네, 수수료가 작은 회사는 뭐 6%, 7%? 뭐 많이 주는 회사가 지금 한 10%에서 11% 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11%를 가정을 해보죠. 네. 요즘 뭐 30, 40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한 7, 80만 원 하는데 10% 하면 7만 원, 8만 원. 네. 뭘 사드려야 될까요? 좀, 글쎄요. 치킨 한 마리 사드리기도 조금 빠듯하죠. 어렵습니다. 네. 저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뭐 서류 이것저것 서류부터 시작을 해서 막 심지어 차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수료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돈이 나가는데 너는 왜 서비스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험 설계사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서비스는 사후 처리.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상황을 고객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대변해 줄 수 있고 일 처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고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설계사가 과연 그 정도 수당을 받고 또 선물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설계사에게 지인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느냐? 그렇다면 많이 해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설계사의 인건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무사고가 장기간 이어져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40만 원이나 5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진짜 그냥 1년에 한 번씩 서류 입력하는 그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끔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조금 나셔가지고 보험료가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나가시는 네네. 분들, 와, 나는 돈 많이 냈으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선물해줘야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보험회사의 횡포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네. 왜 안 주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거는. 돈을 안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요. 사고가 있으신 분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것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죠.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참 보험회사들 보면 가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자동차 보험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주는 거, 가끔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뭐 3년 납, 5년 납, 네. 혹은 10년 납,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준다. 네, 이런 경우는 고객들한테 소정의 선물도 주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 그러냐면 기니까 보험료 자체가 크니까. 네, 크니까. 그리고 일부 환급도 되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다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저도 점들이 많죠.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5년 납이고, 그리고 월에 4만 원이 나갑니다. 네. 평수는 30평 정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입한 설계사분은 아마 소정의 그런 보상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보험료 내역들을 모두 떼면은 이게 경비 처리가 100% 가능한 걸로 세무사분하고 얘기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험료 내에 숨어 있는 적립보험료는 연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10%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좋죠.
어차피 내가 돌려받는 돈인데 거기에 10%를 세금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10%짜리 저축이 되는 거죠. 좋네요. 네,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재 보험보다 조금 더 주는 거는 이제 그 장기 보험으로 가는데, 장기 보험 우리가 인보험이라고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질병, 상해, 사망, 암 뭐 이런 것들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기본적인 납입 기간은 스탠다드하게 20년 납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납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수료가 그래도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설계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만큼은 지급이 되죠. 회사들마다 지급률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라고 딱히 네. 못 받기는 힘들어도 대충 활동할 정도는 나온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또 20년 납짜리 계약했으니까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보험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보험료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이 이렇게 나오죠. 20년 납을 해도 뭐 토탈에서 뭐 1,0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토탈에서 1억 원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것에 비례를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를 좀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인보험 중에도 이제 손해보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손해보험, 인보험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것, 그건 바로 고객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종신보험. 네, 종신보험이 수수료가 가장 높죠. 근데 저는 종신보험을 고객분들한테 많이 권해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100%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실비보험 가입했는데 나 10몇 년째 실비보험 보험료 계속 내고 있는데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네. 땡이죠. 예. 네. 그러게 하다가 해지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죽을 때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냥 죽어버리면 실비보험은 쓴 게 없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암보험 가입을 했는데 네. 암에 안 걸리고 다른 이유로 이렇게 사망을 한 네. 경우, 그럼 암보험은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 그런데 반해 종신보험은 사망을 했을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떡해?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 없죠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은 네. 없죠. 무조건 죽죠. 네. 내가 오래 살았을 때, 노후가 길어졌을 때는 그 자금을 활용해서 연금 혹은 목적 자금으로 일시불로 받아서 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사실상 사망의 이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소득의 주체인 경우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도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그리고 보험료가 비싼 만큼 수수료도 그만큼 조금 더 많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회차를 찍으면서 네. 예, 저도 생명보험에 관한 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월에 월보험료만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사망보험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시드로 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라스 같은 그런 것들도 부모님의 사망보험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막 인식이 막 나쁘지도 않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설계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보면 드라마에 공효진 씨 나왔던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그 공효진 씨 엄마가 했던 대사가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만들어줘야지라고 했던 그 보험.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나중에 든다고 하면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저는 제 노후 자금을 쓸 거예요. 네,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언제 바닥날지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사보험이라도 네, 좀 들어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 하나 하시죠. 네, 영상 끝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까지 말씀드린 종신보험의 수수료가 상당히 세게 좀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그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연금보험들은 사실 이제 최근에 금감원에서 지침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수수료를 많이 줄여라, 그리고 고객들한테 환급률을 높여라, 저축성 상품인데 왜 환급률이 낮느냐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이제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을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큰 금액을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작은 수수료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커지기는 하죠. 그래서 연금보험도 수수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다. 정확한 몇 %까지 말씀드리기에는 회사별로 차이가 많고 상품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주인 설계사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다른 분들이 오픈하기 좀 힘든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좀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험 설계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20번째 이야기, 보험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